차의 종주국은 영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양학자 소피 윌리엄스는 수년 동안 세계 각국의 식문화를 연구해 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출장 중 감기 기운으로 목이 붓자 한 한국인이 건넨 건 약이 아니라 작은 유리컵 한 잔이었습니다. 노란 과육이 떠있는 유자차. 별 기대 없이 한 모금을 마신 순간 그녀는 그대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상큼함과 달콤함 그리고 목 깊숙이 퍼지는 놀라운 편안함.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생강차를 마신 뒤 한국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전통 차 문화를 알게 된 것이죠. 결국 그녀는 영국으로 돌아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차의 본고장이라고 자부했지만 한국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 과연 세계적인 영양학자마저 놀라게 만든 한국 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힘입니다. 저는 영양학자입니다. 런던 영양연구센터에서 겨울철 면역과 식생활을 연구하는 박사죠. 제 이름은 소피 윌리엄스, 올해로 36살입니다.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항상 홍차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얼그레이도 아니고 다즐링도 아닙니다. 아무 장식 없이 진하게 우려낸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한 잔이죠. 겨울이 되면 런던 사람들은 홍차를 찾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홍차를 끓여주셨습니다. 우유를 조금 넣고 설탕은 반 스푼. 그 냄새가 저에게는 집의 냄새였어요. 어른이 되고 박사가 되고 연구자가 된 뒤에도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홍차는 저에게 그냥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어요. 태아닌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폴리페놀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따뜻한 온도가 혈관을 이완시킨다는 것. 수백 편의 논문이 이미 증명한 사실이죠. 저는 그 데이터들을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있었습니다. 홍차 한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수치들이 머릿속을 자연스럽게 스쳐가곤 했어요. 연구자의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이지만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감각과 데이터가 일치하는 순간이 주는 만족감이 있거든요. 저는 데이터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감정보다 수치를, 인상보다 근거를 믿어왔어요.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가 늘 강조했습니다. 연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입견 없이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새겼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어떤 결론도 반드시 데이터 위에서 내렸고 반대로 데이터가 없으면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 논문이 12편, 공동 연구가 26편. 그 모든 결과물의 바닥에는 항상 숫자가 있었어요. 그 자신감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건 어느 국제식품 세미나에서였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행사였어요. 유럽 각국의 영양학자, 식품과학자, 의학 연구자 200여 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사흘짜리 일정이었고 발표 주제들은 대부분 예상 가능한 것들이었죠. 지중해식 식단의 심혈관 보호 효과, 북유럽 발효식품과 장내 미생물 다양성, 식물성 단백질의 생체 이용률. 저는 첫날부터 꼼꼼히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유익한 내용이 많았어요. 그런데 둘째 날 오후 프로그램 후반부에 낯선 발표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전통차의 면역 기능성 연구 현황. 저는 처음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전통차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과학보다는 민간요법에 가까운 느낌을 주었으니까요. 정식 학술 행사에서 다루기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표자는 서울 소재대학의 연구자였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유자차, 생강차, 대추차를 소개하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노란 유자, 갈색 생강, 붉은 대추 사진이 가득 찼어요. 전통 도자기에 담긴 차 사진도 있었고 오래된 의학 문헌의 사파도 등장했습니다. 발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 음료들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건강 음료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노트 한 켠에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과일청을 물에 푼 음료. 그게 전부였어요. 발표가 끝난 뒤 한 독일 연구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성분 분석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냐고요. 발표자는 준비된 자료를 꺼내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가 꽤 길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세션 발표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애초에 관심이 없었어요.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었으니까요. 전통에 의존한 음료, 임상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민간요법,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홍차를 마셨습니다. 기내 서비스로 나온 건데도 꽤 괜찮은 맛이었어요. 창밖은 두꺼운 구름층뿐이었고 저는 다음 연구 일정을 머릿속으로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겨울철 비타민 D 결핍 데이터 마무리, 공동 논문 수정본 제출, 다음 달 학내 발표 준비. 브뤼셀 세미나의 기억은 빠르게 희미해졌어요. 한국 전통차 발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 순간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발표가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의 씨앗이었다는 걸요. 세미나가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런던에는 일찌감치 겨울이 찾아왔어요. 아침마다 창문에 성에가 끼었고 센터 복도에는 기침 소리가 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면서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침 8시 출근, 논문 검토, 데이터 정리, 홍차 2잔. 아주 익숙하고 아주 안정적인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정감을 좋아했어요.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팀장 앤드루 씨가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때 짓는 그 특유의 표정이었죠. 자리에 앉았더니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어요. 유럽연합 공동 연구 프로젝트 제안서였습니다. 겨울철 건강 음료의 면역 기능성을 비교 분석하는 다국적 연구였어요. 영국, 독일, 덴마크, 그리고 한국 연구팀이 참가하는 구조였습니다. 앤드루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센터가 영국 측 대표팀을 맡기로 확정됐다고요. 그리고 제가 책임 연구자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달갑지 않았어요. 한창 진행 중이던 비타민 D 연구를 잠시 내려놓아야 했고 무엇보다 한국 연구팀과 협업해야 한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브뤼셀 세미나의 기억이 다시 스쳤어요. 과일청 음료, 전통요법. 저는 그 생각들을 꾹 눌러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앤드루 씨는 덧붙였어요. 참가팀이 이미 확정됐고 예산도 배정됐다고요. 사실상 통보였습니다. 2주일 뒤 첫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각 팀이 순서대로 담당 음료를 소개했어요. 독일 팀은 캐모마일과 린덴 플라워 차를 들고 나왔고 덴마크 팀은 로즈힙 추출물 음료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팀은 유자차, 생강차, 대추차 3가지를 실험군에 포함하자고 했어요. 저는 홍차와 페퍼민트 차를 영국 대표 음료로 올렸습니다. 이견은 없었어요. 실험 설계 논의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각 팀의 연구 방식이 달랐고 평가 지표를 어떻게 통일할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충돌했어요. 저는 표준화된 성분 분석과 참가자, 자가보고 방식을 병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독일 팀이 동의했고 나머지 팀들도 따라왔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팀이 자료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3가지 전통차에 관한 문헌 정리 파일이었어요.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 민간 의료 기록,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연구 논문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분량이 꽤 됐어요. 수백 년에 걸친 기록이었죠. 저는 화상회의 화면을 닫고 나서 그 파일을 잠깐 열어봤습니다. 처음엔 대충 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구성이 예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전통 레시피를 모은 자료가 아니었어요. 각 음료의 제조 온도와 시간, 계절별 활용 기록, 대상별 복용 방식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최신 논문 레퍼런스가 정렬돼 있었고요. 저는 파일을 닫고 실험 설계 초안 작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이미 보이는 것 같았어요. 홍차가 압도적인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그때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단단했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각 팀이 담당 음료의 성분 분석 데이터를 기한에 맞춰 제출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홍차와 페퍼민트 차 데이터를 완성해서 올렸고 한국 팀은 3가지 전통차 분석 결과를 정리해서 보내왔습니다.
파일을 받은 건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오후에 일정이 비어서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빠르게 훑고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생강 데이터부터 펼쳤습니다. 진저롤, 쇼가올. 저는 그 성분 이름들을 알고 있었어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물질이라는 정도로요. 그런데 자료를 읽으면서 중간에 손이 멈췄습니다. 생강이 가열될 때 진저롤이 쇼가올로 전환되는데 그 전환 비율이 온도와 가열 시간에 따라 아주 정밀하게 달라진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율에 따라 소화관 점막과 기관지 점막에 작용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다르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전통적인 생강차 조리법이 그 최적 온도 조건을 수백 년 전부터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는 결론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페이지를 2번 읽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밀했어요.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조건을 찾아냈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스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탄보다 검증이 먼저라고. 저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유자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비타민C 함량 수치를 보고 눈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레몬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놀랐어요. 그리고 헤스페리딘, 나린진, 플라보노이드 계열이었죠. 항산화, 항염증, 모세혈관 강화에 관한 논문 레퍼런스가 40개가 넘게 달려 있었는데 대부분 최근 5년 이내에 발표된 논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3편을 직접 찾아서 읽었어요. 읽을수록 데이터는 단단했습니다. 반박할 지점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대추는 더 복잡했습니다. 베툴린산, 올레아놀산, 다당류 구조, 면역 조절 기전에 관한 최신 논문도 여러 편 포함돼 있었고 수면과 신경계 안정에 관한 연구 데이터도 있었어요. 저는 이 성분들을 제가 평소 연구하던 음료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단순히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특정 지표에서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인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성분이 좋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분 분석 결과가 우수하다는 것과 실제 임상 환경에서 효과가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흡수율이 개인마다 다르고 혈중 농도가 다르고 복용 조건이 다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요. 성분 분석은 연구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저는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으려 했습니다. 팀 내부 공유 문서에 메모를 남겼어요. 한국 전통차 3종류의 성분 분석 결과는 주목할 만한 수준이며 임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요. 그 판단은 연구자로서 정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메모를 다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 저는 이미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굳게 유지해온 확신의 표면에 작고 얇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균열이 어디까지 커질지 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영국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이 경보를 발령했어요. 수십 년 만에 강추위가 온다고요. 런던 시민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영국 날씨는 워낙 변덕스럽기로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12월 초순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어요. 템스강 가장자리에 얼음이 얼기 시작했고 지하철 파이프가 얼어 일부 노선이 지연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취약계층 한파 피해를 보도했어요. 노인 단독 가구, 노숙자, 만성 질환자. 겨울 추위가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위협이라는 걸 연구자인 저도 숫자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겨울은 뭔가 달랐습니다. 체감이 됐어요. 그때 공동 연구팀에 뜻밖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런던 남부 지역 복지센터 3곳에서 한파 대응 따뜻한 음료 제공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에 따뜻한 음료를 나눠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 연구팀의 현장 연구 참여 기회를 제안해온 겁니다. 저는 즉시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였어요.
성분 분석은 어디까지나 실험실 데이터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음료를 마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현장 데이터가 쌓인다면 연구의 완성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설계는 간단하게 잡았습니다. 세 곳의 복지센터에 각각 다른 음료를 배정했어요. 첫 번째 센터는 홍차, 두 번째는 유자차와 생강차, 세 번째는 대추차와 페퍼민트차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주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음료를 제공하고 자원한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설문을 받는 방식이었어요. 목 상태, 체온 유지 느낌, 향과 맛에 대한 선호도, 다시 마시고 싶은지 여부. 항목은 12가지였습니다. 한국팀 연구원 박지수 씨가 직접 런던으로 왔습니다. 전통차 제조 방식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였어요. 28살 조용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그녀는 생강차를 만들면서 온도계를 들고 물 온도를 정밀하게 확인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강은 몇 도에서 끓이느냐에 따라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며칠 전 읽었던 진저롤과 쇼거울 논문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현장 연구 첫날이 됐어요.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추웠어요. 두꺼운 코트를 두 겹 껴입고 첫 번째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반 홍차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문지를 들고 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홍차를 받아 드신 어르신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따뜻하다, 좋다, 여기 홍차가 센터 것보다 낫네. 익숙한 반응들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그런데 오후에 두 번째 센터를 방문했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유자차를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향이 먼저 퍼졌습니다. 은은하고 맑은 향이었어요. 어르신 한 분이 잔을 받아들더니 향을 먼저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이거 목이 바로 편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플라시보일 수 있어요. 향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겠죠. 하지만 비슷한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목이 시원하다. 몸이 오래 따뜻한 것 같다. 부담스럽지 않은 향이다. 홍차보다 속이 덜 쓰리다. 첫날 두 번째 센터에서만 17명이 비슷한 반응을 남겼어요. 저는 그날 밤 숫자들을 정리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첫날이에요. 아직 2주일이 남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됐습니다. 숫자가 쌓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날의 설문 결과를 정리했어요. 홍차 그룹, 유자차와 생강차 그룹, 대추차와 페퍼민트차 그룹. 세 곳의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홍차 그룹의 만족도는 높았어요. 익숙하다, 편하다, 좋다. 하지만 특별한 반응은 적었습니다. 반면 유자차와 생강차 그룹에서는 묘한 표현들이 반복됐어요. 목이 편해진다. 몸이 오래 따뜻하다. 마신 뒤 1시간이 지나도 따뜻한 느낌이 유지된다.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센터에서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74세 어르신 한 분을 만났어요. 성함은 도로시 씨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홍차만 드셨다고 했어요. 영국 사람이 홍차를 버리겠냐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거 다음에 또 올 수 있냐고요. 유자차를 가리키면서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평생 홍차만 마셨다는 분이 한국 전통차를 다시 마시고 싶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도로시 씨만이 아니었어요. 유자차와 생강차 그룹에서 다시 마시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홍차 그룹보다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생기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흔들렸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데이터가 명확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효과라면 첫날이나 이틀 뒤에 사라졌어야 해요. 그런데 2주일 내내 비슷한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유자차와 생강차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올라갔어요. 생강차 그룹에서도 흥미로운 응답이 나왔습니다.
목이 가렵거나 칼칼한 느낌이 줄었다는 반응이 반복됐어요. 한파가 한창인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상기도 불편감을 호소하는 빈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낮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단순 설문 결과로 처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박지수 씨에게 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예상한 결과라고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다는 게 확신이 있었다는 건지 물었어요. 박지수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확신이라기보다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이걸 마셔왔다는 데이터가 이미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2주일 현장 연구가 끝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센터 외부 계단에 잠깐 서 있었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은 틀렸어요. 완전히는 아니어도 중요한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현장 연구가 끝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박지수 씨를 찾아갔어요. 데이터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저는 그녀에게 제대로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연구실 한쪽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박지수 씨는 거기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유자차였어요. 전기포트가 아니라 작은 냄비에다 직접 끓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왜 냄비를 쓰냐고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유자 껍질의 향 성분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중요하다고요. 전기포트는 100도까지 올라가서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성분 분석 자료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헤스페리딘의 열 안정성 데이터. 그건 논문에서 읽은 지식이었는데 박지수 씨는 그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며칠 동안 박지수 씨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유자차는 언제부터 마셔왔는지, 집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국에서는 어떤 상황에 어떤 차를 마시는지. 박지수 씨는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한국에서 차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돌봄이었다고요.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어머니가 생강차를 끓이고 시험을 앞두고 긴장한 아이한테는 대추차를 내왔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목이 불편하면 유자차를 찾았고 명절 전날 밤에는 온 가족이 대추차를 함께 마셨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감동이라기보다는 제가 놓쳤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동의보감 번역본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거든요. 현대 영양학은 성분을 분리하고 기전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몸 전체의 상태, 계절, 나이, 그 사람이 처한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엔 비과학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현대 영양의학에서도 개인화 영양이 화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건 이미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어요. 동의보감이 수백 년 전에 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박지수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한국 전통차를 진지하게 보지 않았다고요. 그녀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조금 화끈거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발표 자료 파일을 열었습니다. 처음 준비했던 방향과 달라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이 키보드 위에 잠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학회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렸습니다. 국제영양학회 30여 개국에서 4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큰 행사였어요. 저는 영국 대표 발표자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발표 이틀 전 밤이었어요. 호텔방에 혼자 앉아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처음 준비했던 발표 제목은 이랬어요. 홍차와 페퍼민트 차의 겨울철 면역 지원 기능성 연구. 지금 제 화면에 열려 있는 제목은 달랐습니다.
유럽과 한국 전통 음료의 겨울철 기능성 비교 연구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발표 자료를 완성하는 데 2달이 걸렸어요. 성분 분석 데이터 현장 설문 결과 문헌 고찰 그리고 제가 박지수 씨와 함께 정리한 전통 제조 방식과 현대 영양학적 해석의 비교 분석. 숫자들은 충분히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전까지 긴장이 가시지 않았어요. 긴장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제가 틀렸다는 걸 공식적으로 말하는 셈이었거든요. 20년 경력의 영양학자가 학회 발표장에서 자신의 선입견을 인정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며칠 동안 다른 방식으로 발표를 구성할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데이터만 놓고 중립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그건 정직하지 않았어요. 발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박지수 씨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가슴이 조금 뭉클했습니다. 발표장은 오전 세션 2번째 순서였어요. 300명이 넘는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섰어요.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 저는 한국 전통차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전통 음료로 판단했다고요. 그리고 공동 연구와 현장 데이터, 문헌 검토를 통해 그 판단이 틀렸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장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현장 설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수백 년의 기록이 현대 영양학의 언어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통 지식이 임상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연구자는 자신의 가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데이터를 존중하는 방식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꽤 오래 이어졌어요. 저는 단상 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눈물까지 보이는 건 좀 너무하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5명의 연구자가 명함을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일본, 캐나다, 인도, 네덜란드, 그리고 호주. 비슷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요. 공동 연구 제안도 2건 들어왔어요. 박지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됐다고요. 그녀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암스테르담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겨울 풍경이 빠르게 스쳐갔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따뜻한 음료를 시켰어요. 유자차가 없었기 때문에 홍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한 모금 마시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과 같은 홍차인데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달라진 거겠죠. 런던으로 돌아온 뒤 일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학회 발표 이후 영국 공중보건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전통차를 활용한 취약계층 겨울 건강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박지수 씨와 한국 연구팀에 바로 연락했어요. 모두 동의했습니다. 봄부터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런던 세계 자치구의 복지시설 12곳에서 생강차와 유자차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조 방식은 박지수 씨가 직접 담당 인력들을 교육했습니다. 온도 관리, 재료 보관 방식, 계절별 농도 조절. 꼼꼼하게 정리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연구는 논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순간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저는 20년 동안 논문을 써왔지만 그 논문이 누군가의 삶에서 직접 작동하는 걸 지켜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게 생각보다 훨씬 강한 감정을 줬습니다. 여름에는 공동 논문 작업이 시작됐어요. 저와 박지수 씨, 독일 팀, 덴마크 팀이 함께 쓰는 논문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유럽 한파 환경에서의 한국 전통차 기능성 평가와 취약계층 건강 지원 적용 가능성. 긴 제목이었지만 모두 동의했습니다. 논문 작업은 6달이 걸렸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네 나라 연구팀이 방향을 맞추는 것도 일이었고 서로 다른 연구 관행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연구를 이렇게 해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 확정됐다는 소식을 받은 날 박지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알고 있었냐는 듯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영국의 한 건강 전문 매체였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전통차를 단순한 전통 음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살 속에서 축적된 생활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현대 영양학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런던의 겨울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코트를 여민 사람들이 빠르게 걷고 있었고 카페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센터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연구실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 박지수 씨가 두고 간 유자차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겨울에 잘 쓰세요. 짧은 메모였어요. 저는 냄비를 꺼냈습니다. 전기포트 말고 냄비로 끓여야 한다는 거 이젠 알고 있으니까요. 물이 천천히 데워지는 동안 은은한 유자 향이 연구실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은 편견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 순간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틀릴 수 있다는 걸 다시 배운 거니까요. 연구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됐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